네, 안녕하세요. 논문 한 잔의 정주영입니다. 오늘도 알코올 중독 초기 증상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제 먹었던 이제 술 영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져온 오늘 논문은 일단 2023년에 오픈 AI가 발표한, 여러분이 알고 계신 챗 GPT 만든 회사죠. 그 약간 기술 보고서이고요. GPT-4, 그러니까 아키텍처 4란 뜻입니다. 테크니컬 리포트라는 내용의 보고서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양한 실험들을 해요. 그러니까 챗 GPT가 인간의 어떤 논리적인 부분, 뭐 기억력을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에서 인간을 넘어설 수 있는가를 이제 테스트를 했거든요. 사실 이와 유사한 꽤 많이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어떻게 보면 GPT를 만들었던 회사가 가장 공식적으로 진행했던, 가장 많이 알려진 그런 보고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여기서 퀴즈를 하나 제가 내겠습니다. 이 보고서 내용에 기반한 퀴즈인데, 챗GPT가 이제 인간이 봤던 시험들을 유사하게 봅니다. 수능이나 뭐 SAT나 변호사 시험이나 이런 것들을 보는데, 이 중에서 GPT가 인간보다 더 좋은 점수가 나왔던 시험은 과연 뭐가 해당할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다니면서 땀 뻘뻘 흘리면서 했던 그런 공부 시험들을 챗GPT는 정말 그냥 앉아서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척척 풀어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결과만 말씀드리자면, 제가 지금 언급했던 모든 시험에서 GPT가 인간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오픈 AI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GPT-4 보고서에 따르면, 그 GPT-4는 미국 변호사 시험이죠. 유니폼 바이 그잼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상위 10% 수준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이전 버전이죠. GPT 아키텍처 3.5는 하위 10% 수준이었거든요. 상당히 좀 성적이 낮은 결과가 나왔었는데, 같은 AI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제 아키텍처 4가 되면서 약 한 1년 정도 만에, 왜냐하면 이제 GPT 아키텍처 3.5가 2022년 말에 나왔기 때문에 약 1년 만에 수능으로 따지면 하위권에 있었던 학생이 갑자기 스카이 가는 실력까지 점프를 한 겁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SAT 리딩 라이팅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94% 성적을 받고요. SAT 매스 수학에서는 89%, 그리고 LSAT, GRE, AP, 생물, 화학, 미적분, 심지어 올림피아드 수학 같은 고난이도 문제도 다 푼다고 나와 있습니다. 단순히 오지선다를 푸는 수준이 아니라 훨씬 더 높은 수준의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라는 거죠. 이쯤에서 이제 궁금하실 겁니다. 그냥 뭐 시험을 잘 보는 게 이게 컴퓨터고 AI이기 때문에 그냥 암기를 잘해서 보는 거 아닐까? 아닙니다. 이 친구 암기력도 당연히 매우 좋지만요, GPT-4의 강점은 논리적인 추론과 문제 해결 능력에 있습니다. 논문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It exhibits human level performance on a range of professional and academic benchmark 라고 써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인간 수준의 퍼포먼스를 학문적이고 전문적인 시험들에서 보여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요, 이 GPT-4는 특별한 훈련 없이 이런 성과를 낸다는 겁니다. 논문에서 이걸 제로샷 또는 퓨샷 프롬프팅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제가 졸업할 때 이 논문도 활용을 했었거든요. 이 방식도 썼었는데, 그러니까 예시를 몇 개 보여주면 알아서 패턴을 캐치해서 문제를 풀어낸다는 거죠. 모범 답안을 보여주면 한마디로 그 모범 답안에서 표현했던 것과 유사하게 새로 주어진 문제를 풀어낸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AI가 이렇게 시험을 잘 보게 되면 그럼 우리 인간이 설 곳은 어디냐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이렇게 GPT-4가 똑똑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을 또 여기서 언급을 하는데요, 사람으로 따지면 아무리 똑똑하고 전교 1등만 하더라도 우리가 항상 정답만 말하진 않을 겁니다. GPT-4도 마찬가지입니다. 틀린 말을 아주 자신있게 내놓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그럴싸하게 진짜처럼 말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hallucination, 즉 AI의 환각현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GPT-4한테 아인슈타인의 고양이 이론에 대해서 설명해줘 라고 물어보면요, 그럴듯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인슈타인의 고양이 이론이라는 건 애초에 없어요. 그건 이제 슈레딩거의 고양이고요.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GPT-4는 정보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패턴을 예측해서 말처럼 이어붙이는 AI거든요. 확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논문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자, despite its capabilities, 그거의 어떤 능력에도 불구하고, 자, GPT-4 is still not fully reliable. GPT-4는 항상 완벽하게 믿을 순 없다. It hallucinates facts and makes reasoning errors.
그러니까 자, 사실을 환각하고 추론에서도 오류를 만들어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예시도 나오는데요. 어떤 사용자가 GPT-4한테 자, 2021년에 대통령이 누구냐라고 물어봤는데요. 조 바이든이 2019년에 당선됐다라고 답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럴싸하지만 뭐 틀렸죠. 바이든은 이제 2021년에 당선이 됐고 사실 이 질문에 오류도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실수를 한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똑똑해 보여도 진짜 완벽하게 똑똑한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야 그러면 GPT-4도 그냥 그런 거 아니냐. 이 환각 문제는 사실 인간도 겪습니다. 기억의 한계라든지 아니면 왜곡 현상 때문에 발생하는데 결국 GPT-4는 우리처럼 완벽하지 않은 존재고 또 때로는 그냥 이렇게 언변이 뛰어난 헛소리꾼처럼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도 중요한 건 AI를 절대적인 어떤 진실의 전달자로 보지 말고 똑똑한 보조자 정도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제 좀 궁금해지시는 부분들이 그러면 이 GPT-4는 어떻게 만들어졌길래 이렇게 똑똑하게 자연스럽게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시죠. 놀라운 사실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실 GPT-4의 정확한 구조나 학습 데이터, 파라미터 수 같은 경우에는 비공개입니다. 아무래도 오픈 AI가 가지고 있는 기업적인 비밀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버전은 겉모습만 보고 있는 AI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몇 가지 힌트는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중요하게 생각하는 GPT-4는 트랜스포머 구조 기반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면 그 말한 단어 뒤에 올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게임을 하는 모델을 이 트랜스포머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오늘 점심에 김치찌개를 하면 GPT는 먹었다라든지 시켰다라든지 만들었다라는 것들 중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걸 이제 골라냅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확률적인 선택을 하는 시스템이라고요. 그런데 GPT-4는 이걸 아무래도 용량이 매우 큰 컴퓨터 시스템이다 보니까 흔히 정말 미친 수준으로 이걸 해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얘는 수십억 개의 문장이나 책이나 또는 웹페이지 또는 다양한 논문이라든지 기술 보고서 같은 것들을 읽어봤고요. 그 안에서 어떤 단어가 어떤 단어 뒤에 자주 나오는지 어떤 문장이 어떤 질문으로 이어지는지를 확률적으로 계산해버리는 흔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인간이 감히 따라갈 수 없는 괴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GPT-4는 단순하게 이어붙이기만 또 하는 게 아닙니다. 문맥을 아주 길게 기억을 합니다. 논문에 따르면 GPT-4는 최대 32,000 토큰까지 한 번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분량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토큰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글 쓸 때 그 분량을 얘기하는데 자 32,000 토큰은 소설 한 권 분량의 정도를 한 번에 통째로 읽고 파악할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합니다. 그 GPT-4 유료 버전 쓰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이 토큰, 그러니까 입력할 수 있는 토큰이 매우 길어요. 그래서 한 번에 책을 입력을 시킬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유료 버전을 쓰고 있고요. 아마 무료 버전은 뭐 한 3-4페이지 정도밖에 아마 한 번에 입력을 못 할 거예요. 사실 유료와 무료의 가장 큰 차이점이 요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번에 입력을 할 수 있는 그 분량, 토큰의 수. 또 하나가 이제 논문에 언급된 중요한 특징이 멀티모달 모델이라는 겁니다. 즉 글자뿐만 아니라 이미지도 같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버전이 올라가면서 이제 원래 과거에는 이 GPT-4에선 텍스트만 가능했었는데 이제 이미지도 우리가 입력을 해서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지를 넣고 이게 뭐야 라고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앞서 GPT-4의 아주 구체적인 그 내부 시스템은 공개가 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 오픈 AI가 이걸 공개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또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파라미터 수라든지 아니면 뭐 일정 데이터라든지 이런 거 공개할 만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픈 AI가 이런 거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자, 이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답은 간단하게 나옵니다. GPT-4가 너무 강력해서 이게 오픈되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논문에 있는 부분 제가 조금 설명을 할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거 정리하면 그냥 이런 말입니다. 우리 이거 너무 위험해서 자세한 건 말하지 않을게 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위험성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오픈 AI가 레드팀을 운영을 했어요. 영화에서 보면 우리가 보안 같은 걸 뚫으려고 일부러 해커를 고용하잖아요.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사람들이 일부러 GPT-4를 악용하려고 시도를 해본 건데요.
예를 들어서 폭탄 만드는 법을 물어보거나 특정 인종이나 성별에 대한 혐오 표현을 유도하거나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뉴스를 생성하거나 이런 걸 의미를 합니다. 네, 놀랍게도 GPT-4는 초반 테스트에서 일부에 응답을 했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누군지 혼동하거나 자기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말까지 하기도 했어요. 근데 만약에 그대로 오픈 AI가 이런 위험성을 좀 줄이기 위해서 대량의 조정, 파인 튜닝을 하고 그다음에 안전 필터라 그래서 그 세이프티 레이어를 덧붙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건 꽤 안정적인 버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이 보고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GPT-4는 자기들이 만들었지만 완벽하게 신뢰할 수 없다고. 이쯤 되면 이제 한 가지 사실이 좀 분명해집니다. GPT-4는 단순한 기술을 넘어서 사회적인 도구도 맞고요. 또 잠재적인 위험 요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AI는 이걸 완전히 공개하지 않았고 우리에게는 지금 한 절반 정도만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GPT-4의 숨겨진 부분까지 알 수 있다면 오픈 AI가 했던 파인 튜닝이라든지 세이프티 레이어 같은 것들을 벗겨낼 수 있거든요. 벗겨낸 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위험성 때문에 이제 공개를 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또 나옵니다. AI는 윤리적으로 통제가 될 수 있을까? 기술은 계속 발전하는데 사람이 이걸 다룰 준비가 안 돼 있다면 그냥 우리는 조금 똑똑한 폭탄 같은 걸 들고 있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술 보고서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이 다음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GPT-4는 사람보다 뭐 시험도 잘 보고 말도 똑부러지게 하고 웬만한 이메일 같은 것도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씁니다. 잘 쓴다는 게 이제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적어도 가성비는 매우 좋죠. 짧은 시간 동안 빠르게 써내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린 이런 시대에 살면서 정작 우리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느냐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AI는 결국 인간을 대체하지 못한다. 뭐 감정이 없다. 창의성을 따라할 수 없다. 글쎄요. 이 말 솔직히 10년이나 뭐 5년 전만 해도 계속 나왔던 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I는 그 사이에 조용히 진짜 인간의 일부 영역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GPT-4를 보면 알 수 있죠. 똑똑하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일들, 문제 풀기, 요약하기 또는 글쓰기 같은 창의적인 부분들까지 이제 AI가 꽤 잘합니다. 인간 수준으로 상당히 근접하거나 넘어섰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AI 관련된 석사 논문을 썼기 때문에 관련된 논문들을 좀 찾아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런 연구가 최근에 정말 많이 진행이 됐고 사람보다 훨씬 낫다라는 결과의 논문이나 보고서가 꽤 많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 질문이 이 GPT-4 기술 보고서 등등이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은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거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부정하고 무시하는 것. 두 번째, 이해하고 활용하고 적응해 나가는 겁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건 AI를 이기지 못한다 또는 함께 할 수 없다라고 그냥 포기하거나 놓는 것이 아니라 AI와 함께 내가 어떻게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유튜브 영상을 만들면서 AI로 대본을 수정하고 작성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사실 AI를 잘 쓰는 사람과 그걸 구경만 하는 사람 사이에는 정말 앞으로 어마어마한 격차가 생길 거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사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술은 알아서 발전할 겁니다. 태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계는 똑똑해지지만 그걸 어떻게 쓸지는 여전히 인간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GPT-4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준비가 돼 계신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아마 AI, 챗GPT 관련해서는 정말 많이 알려진 그런 보고서입니다. 오픈 AI가 내놓은 테크니컬 리포트를 좀 알아봤고요. 저도 계속해서 어떻게 이 AI 툴을 활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합니다. 지금 실제 사용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뭐 댓글로 어떻게 쓰고 있다 남겨주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번 언급드렸듯이 유튜브 영상 만들 때도 GPT를 활용을 하지만 뭐 시간이 없는데 논문을 읽어야 될 때 요약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GPT를 활용하는 게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뭐 세세한 분석이나 이런 건 사실 내부 퀄리티가 떨어질 수 있는데 전체적인 어떤 결과에 대한 요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는 그 영어 회화도 GPT랑 같이 합니다. 영어로 대화를 하는 거죠. 픽이라든지 뭐 이런 유사한 AI를 활용한 대화 툴들이 또 나와 있거든요. 저는 이제 GPT-4를 그렇게 활용하기도 하고요. 웹 검색도 가능해지면서 오늘 아침에 있었던 뉴스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물론 그 미세 조정은 해야 되죠. 그게 사실이 맞는지 이런 거 확인은 따로 하고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활용도가 높다라는 점 여러분들도 좀
이런 거를 활용해서 똑똑하게 AI 시대에 좀 적응해 나가면 어떨까 싶네요. 자, 다음에 또 더 재미있는 보고서 또는 논문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논문 한 잔이었고요. 다음에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무척 감사합니다.